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3월 3일 수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호입니다. 자, 오늘 예년보다 온화한 날씨 보이겠습니다. 현재 원주 지역의 기온이 영상 1도고요. 한낮에는 11도까지 오르면서 예년 기온을 3도가량 웃돌겠다고 합니다. 자, 오늘 낮 동안은 하늘 대체로 맑겠고 금요일인 내일은 중부 지역에 봄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하지만 비의量은 크게 많지는 않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이 공군 특수비행단 블랙 이글스가 여전히 원주 횡성 상공훈련 과정에서 이 경유 스모크 사용량 또 훈련 횟수가 줄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좀 그 상황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원주 주변에 정말 걷기 좋은 길 많이 조성되었죠. 둘레길 습, 또 치악선 둘레길도 그렇고요. 이 걷기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월군이 올해 44억 원을 투자해서요. 귀농 기촌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귀농인 정착 또 더불어서 은퇴자 공동체 마을도 운영한다고 하는데요. 영월군에서 시행되고 있는 귀농 기촌 사업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월 3일 수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도로교통공단이 개학기를 맞아서 강원도청, 도교육청 등과 함께 교통안전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특히 이번 캠페인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로교통법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 개정들은 법에 따르면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된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 앞에서 운전자는 보행자의 통행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횡성군 보건소는 오미크론발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일반 진료 업무를 잠정 중단했습니다. 중단 업무는 치과와 한의과, 물리치료 등 진료 업무와 건강진단 결과서 발급, 검사 업무, 이 건강증진 사업 등입니다. 중단된 업무 인력은 코로나19 대응 업무 및 재택치료자 관리 업무 등에 투입될 예정입니다. 영월군의 작은 학교 희망 만들기 프로젝트가 시골의 작은 학교인 한반도면 신천초등학교의 전교생 수를 1년 만에 2배로 늘리면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 경계를 넘어 이 부산광역시와 세종특별시 등 지역의 학생과 학부모들까지 유치하는 등 인구 유입 성과까지 거두고 있어 지방 소멸 위기를 맞는 지자체의 대응 전략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뉴스였습니다. 네, 지역 주민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요. 여전히 원주 횡성 상공에서는요. 이 공군 특수 비행단이죠. 블랙 이글스의 경유 스모크 사용량 이게 줄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또 훈련 횟수도 여전하다고 하는데 근소음 문제와 더불어서 여전히 횡성 군용기 주변 주민들 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횡성군 소음대책위원회 박채경 집행위원장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이 블랙 이글스의 소음 문제에 이어서 경유를 이용한 스모크, 이 환경 훼손 문제도 정말 최근 들어서 많은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네. 지금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 사실 상식적으로 훈련 횟수와 스모크 사용량이 좀 줄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여전하다는 그 보도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현재 좀 상황이 어떻습니까? 저희가 이제 작년 1월 달부터 이 공군 블랙 이글스가 내뿜는 소음과 더불어서 그간은 이제 우리가 소음 문제만 집중해서 알고 있었는데, 네. 화려한 궤적을 만드는 경유 스모크, 그 부분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고 또 많은 양의 경유가 사용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서 밝혀낸 바가 있는데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공군 측에서 주 1회 수준으로 블랙 이글스가 횡성 원주 상공에서 훈련하는 것들을 이제 통제를 하고, 네. 나머지는 다른 지역 전투 비행단의 순회 비행을 하면서 그렇게 횟수를 채우겠다라고 했었고, 네. 또 한 가지는
경유 스모크가 그 유해성 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그 사용량 자체를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저희들이 작년도, 그러니까 2021년도에 사용된 경유 사용 내역과 훈련 횟수에 관련된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서 자료를 확보한 바에 의하면 유의미한 이 당초 약속했던 만큼의 절감은 없었던 걸로 그렇게 확인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니까 네. 한 이틀에 한 번꼴로 훈련이 이 원주 횡성 상공에서 이루어졌다. 좀 이렇게 통계가 나왔군요. 네네. 그리고 그 양도 만만치가 않은 것인데 이 보니까 2019년도, 2020년도에 굉장히 또 훈련 횟수와 사용량이 많았습니다. 네. 요거는 뭐 코로나 때문에 예. 뭐 다른 지역의 뭐 행사가 취소되면서 결국은 원주 횡성 상공에서만 열심히 또 훈련했다. 좀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뭐 이제 공군 측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도 그렇습니다. 이제 지역 축제나 이런 쪽에 그 초청을 받아서 공연을 하고 뭐 또 세계 유수의 그 기량을 겨루는 대회도 나갔어야 되는데 코로나 그런 기회가 이제 막히다 보니까 원주 횡성 상공에서 조종사 기량들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뭐 이 그 비행이 불가피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상식적으로 좀 납득하기가 어렵고 예. 그렇게 약속을 한 이후에 그러면 금년에 많이 줄었느냐? 작년에 횡성상공에서 140회 정도가 훈련이 이루어졌었거든요. 네. 그런데 올해는 총 그 비행 횟수가 245회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96회 이상이 횡성에서 이루어졌어요. 원주 야, 횡성에서. 올해가 아니라 작년 기준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2021년 기준으로 96회입니다. 예, 원주 21년. 횡성상공에서. 예.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당초에 약속하기를 주 1회 정도 수준으로 통제하겠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떨 때는 뭐 한 달 내내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러다가 또 원주 횡성 상공에서 훈련이 이루어질 때는 뭐 이틀에 한 번꼴, 하루에 두 번꼴도 뭐 이루어지고 해서 예.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는 예년과 달라진 게 없다. 오히려 더 이게 간헐적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더 그 시끄럽게 느껴지고 고통이 더 심하다. 이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019년도, 2020년도는 굉장히 많이 그 훈련 횟수와 사용량이 늘었어요. 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가 2017년, 2018년보다 약간 더 중간 상태고요. 그러니까 네. 뭐 예년과 거의 네. 비슷하게 훈련과 또 사용량이 있었다라고 이제 봐도 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문제는 또 이 상공이 뿌리는 경우의 유의성 논란을 이제 검증하기 위해서 좀 네. 조사를 진행하자라고 이제 계속해서 네. 또 이제 논의가 이루어졌었고요. 네. 또 검증 장소, 검증 방법 네. 이런 것도 계속해서 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이건 네. 좀 어떻게 진행이 되었습니까? 네, 이거 이제 또 좀 과정을 설명을 드린다면 당초 이제 환경 영향 조사에 대한 것이 작년 5월 달에 민관군 협의체를 통해서 이게 거의 합의가 됐었어요. 그런데 유의성에 관련된 기준 문제로 설왕설래 또 입장 차이가 있다가 네. 그렇다면 그 전 단계로 성분 조사를 한번 해보자. 경유 네. 스모크가 뿌려질 때 어떤 성분들이 배출이 되는지를 이거를 좀 밝혀보자라고 이제 합의가 됐어요. 그래서 그 이제 성분 조사를 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을 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작년에 12월 27일 날 참모총장과의 2차 면담에서도 참모총장이 철석같이 약속했던 부분입니다. 네. 그런데 올 1월 달에 만나고 그다음에 현장을 실사를 하고 한 이후에 바로 공군 내부에서 뭐 특별한 어려움이 없을 테니 이거 확정해서 통보를 해주겠다라고 한 게 벌써 아직까지도 미완 상태고요. 네. 얼마 전에 공군 내 측에서 보내온 공문에 의하면 아직도 검토 중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성분 조사에 관련된 예산 편성이 안 돼 있는 관계로 혹시 행성군에서 분담해 줄 수 있느냐 네. 이런 내용의 공문이 와서 대책이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검증 비용을 분담하자는 겁니까? 네. 이게 좀 이해가 안 가는군요. 알겠습니다. 예. 결국 이제 현재까지는 전에 네. 뭐 변화가 된 게 없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뭐 앞으로 더 많이 노력해야 될 부분인데 국내 군대라고 하는 그 공식 조직에서 주민들을 상대로 해서 약속을 했으면 적극적인 의지로 실행에 대한 어떤 뭐 본보기로 보여줘야 되는데 이건 뭐 면피용으로 시간 끌기 전략으로 가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 지역 주민들이 정말 분개하고 실망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네. 뭐 대책위 차원에서는요. 네. 블랙 이글스 아예 이전하거나 뭐 해체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네. 굉장히 크게
또 제기가 된 예.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혹시 이런 주장에 대한 뭐 입장 같은 것은 나온 게 있나요? 저희들은 예전부터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경유 스모크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건강권, 그다음에 학생들의 학습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이 블랙 이글스, 특히 국방과 무관한 보여주기 위한 서커스 고괴단의 존치가 과연 필요한 건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지금까지 입장 표명을 해왔었고요. 네. 공군의 말대로 국가의 자존심, 공군의 자존심, 그다음에 무기의 어떤 그 방산 물자의 그 수출을 위한 방편으로 꼭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는 근본적인 대책은 공군 측에서 마련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게 저희들 입장이고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대선 그 유세 기간이고 해서 대선 후보들 유세하는 그 곳을 이제 저희들이 방문한다든지 아니면 뭐 번영회 뭐 이렇게 간담회라든지 이런 요로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저희 입장을 전달하고 있고요. 피켓팅도 진행하고 있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그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또 이제 단일화가 되었는데요. 조금 전에 좀 이야기 네, 나왔고요. 네. 아무튼 그 정권 유지냐 정권 교체냐에 따라서 이 안보 예. 또 국방 강화 좀 이 부분과 또 예. 연계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인 시위도 이 주민들이 이제 계속하고 있었습니다만은 현재도 네.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런 시위가 계속 진행되고 있나요? 네, 1인 시위는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고요. 오히려 이제 뭐 시간이 길어질수록 동력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들이 있는데 오히려 저 지역의 조그만 소규모 단체들에서 기존에 참여하고 있지 않던 단체들에서 더 참여를 적극적으로 해주고 계시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끝날 때까지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지속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 대책위원회 차원에서 뭐 어떤 계획들이 있는지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대선 기간 동안에 공약사항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목소리를 낼 거고요. 뿐만 아니라 공군 본부 앞에서 이 시위라든지 위력을 또 포함해서 국가권익위원회 뭐 이런 쪽에 지속적으로 민원 제기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실현해 나갈 거고요. 뿐만 아니라 보상과 관련돼서 미흡하고 좀 불합리한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한 이런 그 법 개정 대책도 전국적으로 뿌려져 있는 이 연대 조직과 지속적으로 연대해 나갈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정도로 정리하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횡성군 소음대책위원회 박재경 집행위원장이었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원주시가 걷기의 메카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구빗길, 또 치악산 둘레길이 조성되었고요. 여러 가지 또 좋은 길들이 만들어지면서 또 외지 관광객들도 유입이 되고요. 또 지역 내 동호회가 또 활성화되면서 정말 이 몸과 마음의 건강 지키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추인의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좀 외지에서 걷기를 즐기러 오시는 분들도 상당수 중과폭이 크고요. 또 시민들도 이 걷기 모임, 걷기 동아리가 굉장히 또 활성화되고 있다고 이제 들었습니다만 전반 지역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걷기에 대한 인기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등산 트레킹 지원센터에 따르면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이 트레킹을 하는데요. 등산 인구는 3년 전보다 8.5% 감소했지만 트레킹을 하는 트레커는 9.4% 증가했습니다. 많은 걷기 여행지 중에서 원주는 한 달에 5만여 명 이상의 방문객들이 찾을 정도로 걷기 좋은 곳인데요. 이에 매년 원주시의 걷기 사업이 점점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원주시의 둘레길 걷기 사업이 활성화되는 이유 첫 번째로는 수도권에서의 접근성이 좋기 때문이고요. 또 걷기 인프라가 잘 조성돼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길 안내 표시, 쉼터, 그늘막, 화장실 등 누구나 쉽게 걷기를 즐길 수 있도록 코스가 잘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명품 둘레길이 잘 조성되어 있는데요. 149km에 달하는 치악산 둘레길과 또 30개의 코스를 즐길 수 있는 원주 구비길, 섬강 자작나무길과 같은 명품 둘레길이 잘 조성되어 있습니다.
지난달 19일에는 새하얀 자작나무 풍경을 만날 수 있는 자작나무숲 둘레길이 새로 개통되기도 했습니다. 원주 걷기협회 김인호 회장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한국 걷기협회는 특색 있는 걷기 여행길을 조성하고 이제 문화와 생태자원과 연계해서 친환경 걷기 여행 문화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원주 걷기 여행길의 그 지속적인 정비하고 또 원활한 운영 관리를 통해서 걷기 여행길 안내, 정보 제공, 그다음에 완보자들을 관리해 줌으로써 각종 편의를 제공하고 있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 저희 협회의 일이 되겠습니다. 답답한 일상생활을 잠시라도 벗어나서 보다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위해서 저희 한국걷기협회에서 준비한 이런 다양한 걷기 여행길 프로그램에 참석하시어 몸과 마음을 힐링하셔서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시도록 저희 한국걷기협회는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원주시에서 걷기를 즐길 수 있는 곳들 참 많은데 뭐 정말 추천해달라고 하면요. 이게 또 제일 어려운 또 질문일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둘레길은 앞으로도 더 늘어날 예정이고 또 둘레길마다 각기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어서 추천 코스를 고르는 게 쉽진 않은데요. 대표 코스로 치악산 둘레길과 또 이번에 새로 개통한 자작나무 둘레길 숲이 있습니다. 먼저 치악산 둘레길은 지난 2021년 5월 개통했습니다. 11개의 코스가 있는데요. 11개 코스 중 마지막 코스인 한가터길의 인기가 좋습니다. 한가터길은 수려한 자연경관과 울창한 잣나무 숲속을 즐길 수 있는 코스인데요. 바쁜 일상에 지친 현대인들이 몸과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곳입니다. 또 자작나무 둘레길 숲에서는 섬강에 졸졸 흐르는 물소리를 즐길 수 있습니다. 원주에서 쉽게 보기 힘든 자작나무를 보면서 한적한 분위기에서 조용한 시간을 즐길 수 있는데요. 섬강과 자작나무 숲의 멋을 즐길 수 있습니다. 길이 험하지 않아서 천천히 둘레길을 걸으면 약 1시간이 소요됩니다. 시끄럽고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조용한 자연에서 자연을 느끼는 시간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점점 늘고 있는데요. 원주시에도 수많은 걷기 동호회가 있습니다. 걷기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있는 원주 걷기 동호회 길동무의 홍수연 회장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저희는 지금 한 30명 정도 되어 있어요. 근데 원주는 이제 문만 열고 나오면은 걸을 수 있는 예쁜 길이 정말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걷기 동호회가 꽤 여러 개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저희 길동무도 그중 하나죠. 길동무는 매주 토요일 번갈아 가면서 원주시 구비길, 치악산 둘레길 위주로 걷고 있고요. 근데 걸을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게 바른 자세거든요. 그래서 제가 회원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걷기 지도자 2급 과정을 수료했어요. 그래서 걸으면서 회원님들의 자세도 좀 잡아드리고 하면서 매주 열심히 건강 걷기를 하고 있는 그 동호회입니다. 우선은 오셔서 회원분들이 건강해졌을 때 거기서 제일 보람을 많이 느끼죠. 지금 저희가 나이가 40대부터 60대까지도 있는데 다들 많이 건강해지셨어요. 네, 또 이렇게 길도 있습니다만 또 그 길 위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행사들, 또 프로그램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많은 계획들이 있다면서요. 네, 원주시 걷기 여행길 안내센터는 지금 3월부터 오는 11월까지 매월 그리고 매주 알찬 걷기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이번 첫째 주 토요일에는 운곡솔 바람숲길을 맨발로 걷는 맨발 걷기 행사가 진행되고요. 둘째 주에는 치악산 둘레길을 함께 걷는 행사, 넷째 주에는 원주 구비길과 원주천을 걸으면서 환경 정화 활동을 하는 클린 워킹 행사가 예정돼 있고 앞으로 매월 정기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8월에는 야간에 원주천을 거닐면서 여름의 더위를 시원하게 식힐 원주 나이트워크 챌린지 행사가 있고요. 10월에는 가을의 정취를 느끼면서 걷기를 즐길 수 있는 원주 국제 걷기 축제가 예정돼 있습니다. 더 다양한 걷기 프로그램과 행사 소식을 알고 싶은 분들은 한국 걷기 홈페이지와 치악산 둘레길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이 건강을 챙기는데 시간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좀 핑계인 것 같습니다. 자, 조금만 나가면은 정말 원주의 또 자연을 느끼면서 몸과 마음의 건강을 챙길 수 있는 정말 좋은 인프라가 형성돼 있다는 것 좀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취인의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영월군이 귀농귀촌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올해는 44억여 원을 투자한다고 합니다. 좀 전체적인 귀농귀촌 사업 영월군 농업기술센터의 신종현 주무관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무관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영월군의 귀농귀촌 지원 사업 지금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데 일단은 올해 시행되는 그 사업 내용부터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올해 저희 영월군에서는 22개 사업에 융자 지원을 포함한 44억 5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주요 지원 내용으로는 기농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 서울 농장 조성 사업, 기농 정착 지원 사업, 기농 창업 지원 사업, 기농 귀촌인 주택 수리비 지원 등입니다. 네. 상당히 좀 많은 그 예산이 또 많은 사업에 지원이 되는 것인데 이 영월군의 기농귀촌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게 2017년부터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이제 한 5년 정도 돼가는 것인데 지금까지 몇 분 정도가 이 귀농귀촌을 했습니까? 네, 지금 저희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영월군은 2017년도부터 평균 1,400명 정도 기농 귀촌인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예. 이에 맞춰서 저희 영월군은 2년 연속 기농 귀촌 유치 지원 사업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서 귀농인들을 위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도 저희 영월군은 많은 귀농 귀촌인이 유입될 거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017년부터 5,600여 명, 1년에 1,000명 이상이 귀농 귀촌했다는 것인데 그런데 이분들이 일시적으로 그냥 또 포기하고 다시 또 이주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분들 정주율이 참 중요할 것 같은데 단지 영월에서 생활하고 계신 겁니까? 지금 저희 자료에 의하면 유입되고 이제 나가시는 분들도 어느 정도 이제 파악은 되고 있는데요. 네. 지금 저희 정주에서 안정적으로 영농 정착하시는 그 인구 비율이 좀 더 많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귀농귀촌 우수지자체로도 평가도 받았다고 했습니다만은 다른 지역들도 사실 이런 그 사업들 좀 비슷하게 많이 시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네. 영월의 이 사업은 좀 어떤 점들이 좀 더 그 특징 또 장점이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저희가 다른 지자체보다 영월군은 많은 자연자원과 문화유산을 간직한 충절의 구장이라서 아름다운 자원경관을 갖고 있는 도시입니다. 도시 생활에 지친 도시인들이 경쟁이 적고 다양한 정책 사업을 추진하고 올 수 있는 농촌 지역으로 좀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저희 영월군에서도 매년 다양한 귀농 청년 정책을 통해서 귀농촌인 유입에 힘쓰고 있으며 농업 분야 외에 관내 청년 사업단 정책을 통해 젊은 청년층 유입을 위해 창업, 일자리,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정책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또 그 젊은 층의 유입도 상당하다고 했습니다만은 사실 그 어떤 연령대이신 분들이 이 귀농귀촌 사업에 참여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이 연령대별로는 좀 비중이 어떻습니까? 연령대 비율은 40대에서 50대가 조금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요. 네. 요즘 재작년부터 저희 청년 사업단을 유치를 하면서 사업단을 통해서 지금 20, 30대 청년 인구도 많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귀농이라는 것이 보기에는 참 낭만적으로 보입니다만은 실제로 본인이 부딪혔을 때는 굉장히 어렵고 또 힘든 과정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부분들 좀 어떻게 접근하면 될까요? 사실 귀농이라는 게 이제 막연하게 농업으로 이제 유치를 해서 이제 오시는 경우에 사실 실패하는 경우들이 많긴 많습니다. 네. 네. 그러한 비율의 위험을 좀 감수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단계별로 이제 맞춤형 컨설팅부터 저희가 컨설팅을 위해서 진행하는 사업들까지 네. 주택 수리까지 단계별로 지원을 하다 보면 이제 이런 청년분들 외에 이제 중년층이나 유치를 할 수 있게 안정적으로 좀 유치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 단계별 컨설팅부터 주택 지원도 하고 또 사업을 시행해 나갈 때 여러 가지 많은 지원들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이런 부분들 정말 초보자도 도전할 수 있을까요? 초보자분들도 접근하기 쉬울 수도 있는데 네. 사실 농업에 대해서 이제 막연하게 오신 분들은 영농 교육 자체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네. 처음에 기초 영농 교육부터 저희가 멘토, 멘티, 현장 실습까지 다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오셔서 배우시기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기간 동안이 또 생계 유지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네, 부분은 맞습니다. 어려움은 없을까요? 저희가 귀농인들을 대상으로 저희 정착금 일부를 좀 지원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멘토, 멘티로 해서 멘토 농가에 배우면서 그 현장 실습비까지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일부 생활비 정도는 저희가 지원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정주하시는 분들이 이주하시는 분보다 비중이 더 높다고 했습니다만은 하지만 또 이주 자체가 아예 정말 거의 없을 정도로 이 사업이 좀 더 그 완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 좀 어떤 과제들이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농촌이 지금 현재 지속적인 감소와 고령화 가속화로 지금 지역 활력화를 좀 잃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귀농 청년 인구 정책이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다양한 저희가 귀농 관련의 지원 사업을 하고 있지만 일자리나 주거, 인구 문제 등의 현실에 부딪히는 어려움은 좀 해소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관련된 정책 등과 협업을 통해서 귀농귀촌인의 어려움을 좀 해결할 수 있도록 업무의 연결성 확대와 협업이 좀 앞으로도 계속 지속돼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네. 또한 귀농귀촌 단지 집단화, 농촌 체험학교 활성화, 폐교를 이용한 농촌 유학 추진 등의 여러 방면의 정책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많은 분들의 또 참여 이루어지면서요. 정말 젊은 영월 또 좀 생산성 있는 그런 또 농업 현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영월군 농업기술센터의 신종현 주무관이었고요. 오늘 순서는 여성부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